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연금제도에서 5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약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가볍게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 이때예요. 여기서 약간 올림픽 열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좋은 것들 다 많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죠.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게 국민복지연금법인데 이건 1973년에 그 이전 10년 전에 나오게 되었고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제대로 복지가 이제 넘게 되었고 이제 시행되었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금액이 되게 크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 보니까 1200조 원이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적용 대상을 한번 볼까요? 적용 대상. 자, 누가 적용 대상이 되는가 보시면,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18세부터 60세 미만. 자, 국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을 대상이 되고요.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요건 빠집니다. 단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어요. 연금 보험료도 많이 냈고 대신 많이 또 받아갑니다. 교사라든가 군인들은 다 다른 국민연금 아닌 개별적인 뭐 연금이 있어서 대상이 아니고요. 가입자들은요, 크게 보면 거기 네 번째 줄 볼까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이렇게 있어요. 사업장은 이제 직장에 다니는 것이죠. 사업장 가입자와, 그리고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사업장 가입자는요, 직장을 통해서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인데요. 직장. 자, 그 다음에 출범 당시에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국한됐어요. 처음에 뭐 작은 기업들한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 후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고,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 개편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1인 이상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시 자영업자 또는 농어민 신분,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농어민 신분, 농어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99년부터는요, 모든 도시 자영업자와 농어민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이지만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게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다가 임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 가입자. 저 할래요. 이렇게요. 그리고 임의 계속이니까 뭐 저 계속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가입자는요, 전업주부처럼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뭐 자영업 한다거나 소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업주부는 소득이 어떻게 보면 없고 우리 실업률 이런 거 할 때 빠지게 되잖아. 그래서 전업주부처럼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 가입해도 됩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는 나이가 많거나 또는 늦게 가입해가지고
이미 계속이야. 내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뭐 연금을 받을 시간이 아직 기간이 좀 더 남았어. 그러면 계속 임의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0세까지 가입했는데 노령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 연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저 좀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비중들은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선 적용 대상 봤고요. 보험료 한번 볼게요. 보험료. 자, 보험료는 얼마를 내는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적립 방식이에요. 약간 이제 적립 방식에서 혼합되는 방식을 써서 부가 방식을 섞어서 하지만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적립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조성된 다음에 그 기금을 가지고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의 역할을 하고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이 보험료는요, 거기 다음 단락 보시면 가입자의 기준 월 소득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얘기합니다. 가입자의 한 달간의 소득에다 얼마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거기 보면 단순히 가입자가 한 달 동안 얻은 소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복잡하게 한 거는 일부가 보험료 징수에서 제외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 40만 원의 하한선과 637만 원의 상한선이 있어. 이거 하한선 밑에 있으면 43만 원 밑에 있으면 돈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올라가다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 보험료의 상한선. 637만 원 넘어가면 원래 이제 내가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퍼센트지를 일정하게 내야 되는데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있다. 이렇게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보험료가 소득이 이제 보험료 징수 대상인데, 아니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사람도 더 이상 더 내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봤을 때 약간 역진성의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단락 볼게요. 2025년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9%예요. 9%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주와 그리고 근로자가 반반 이렇게 냅니다. 그럼 4.5%씩 내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뭐야? 자영업 하는 사람. 내가 사장이면서 내가 근로자야. 그러니까 9% 전부 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반반 4.5%랑 4.5% 이렇게 내고, 여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9% 전부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우리나라 보험제도 초기에는 국민연금제도 출범했을 때는 이 보험료율이 지금 9%인데 높지 않았어요. 한 3% 이렇게 낮았어요. 왜냐면 다들 이거 가입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쬐끔 받고요.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꼬심을 당해가지고 올 거잖아.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좀 낮췄었는데 점차 그렇게 하다가는 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조금씩 올리다가 303페이지 가보시면 점차 9%까지 갔고요. 2033년에는 한 13%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예, 이것도 아직 좀 약간 비현실적이고 요거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과 관련해서요, 급여 볼게요. 연금에 받아가는 연금급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있는데,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반환 일시금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워야 됩니다. 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55세인데 기본적으로 60세가 이상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게 노령연금이고요.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자, 밑에 보면 기본 연금액은 자, 다음과 같은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 이렇게 있어. 알파. 그 다음 A 플러스 B 곱하기 여기다가 1 플러스 0.05y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A는 수급 직전에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의 그러니까 수급 직전 3년 동안에 수급 직전이라 할게요. 수급 직전 3년 동안에 중요한 거는 전체예요. 전체 모든 사람들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내가 만약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 이거 평균에 맞춰서 A가 들어가니까 내가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평균보다 높아. 그래도 이제 평균으로 깎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 오히려 적게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재분배 효과라는 거 전체라는 측면에서 재분배 효과가 담겼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요 B는요. 가입자 개인이야. 가입자 개인. 그래서 개인의 월 평균 보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뭐냐라고 하면 Y는 뭔가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 10년을 초과해서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제도가 잘 정착되고 운영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0년보다 더 크게 20년을 초과한 가입연수 장기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5%씩 좀 가산해서 혜택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알파는 도대체 뭡니까 하면 이 알파는 색깔을 바꿔서 자, 맨 마지막 째줄에 있죠? 알파는 소득 대체율과 관련한 상수예요. 이거는 뭐 1, 1.5 등등등 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이러한 대체율과 관련된 상수 이러한 식에 입각했을 때 혜택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되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04페이지 가볼게요. 자, 기본 연금액을 결정하는 공식에서 B는 개인 아니겠습니까? 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에서 평균 보수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연금액도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오케이. A는 전체라고 말씀드렸어. 전체.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재분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끌어올려서 혜택을 준다니까 더 혜택이 크고요. 평균 넘어서는 사람은 당연히 혜택이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또 가능해요. 전체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 역할도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 전 국민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물가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또 요 A값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액도 커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 달랑 한번 볼게요. 어떤 가입자가 받는 기본 연금액은 그 성격상 균등 부분과 소득 비례 부분 두 개로 나타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균등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입자가 똑같은 수준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요게 균등이라는 말, 소득 재분배, 균등 부문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균등 부분, 여기 B는요, 비례 부분이죠. 개인의 소득에 비례한다라는 비례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균등 부분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적합성, 공평성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회적 적합성과 여기 비례 부분은 개인적 공평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공평성.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0.05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을 초과한 가입 연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세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시면 거기 밑에서 마지막 단락 거기 중간 밑에서 보시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 성격을 갖는 출산 크레딧이라든가 군복무자에 대한 배려를 뜻하는 군복무 크레딧, 이런 가급금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더해져서 이만큼이 더해져서 연금이 지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기존에 봤던 소득 대비 얼마나 연금이 대체해 주는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받는 연금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은퇴하기 전에 평균 보수로 나눈 거예요. 요게 은퇴 전에 평균 보수 월급이라 할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금액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 나와 있듯이 100%가 된다 그러면 내가 은퇴 이전에 받는 소득을 100% 대체해 주는 거야. 은퇴 이후에도 가처분 소득이 줄지 않겠죠. 그리고 점차 연금액이 평균 보수에 가까워서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클수록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관대하다는 건 이제 뭐냐면 혜택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05페이지로 가보시면 그래서 6번째 줄 보시면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노령층의 생활 안정이라는 그 측면에서 혜택이 커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지출하는 금액 이게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고갈되거나 파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한번 봅니다. 신문에 보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제도가 파산되고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첫 번째 줄 보시면 3%라는 낮은 보험료율과 70%라는 대략 이거를 70%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70만 원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범을 했어 처음에. 그러니까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금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가보시면 고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98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9%로 올리고 연금의 수급 그것도 60세가 아니라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하게 되었고 5년마다 연금 재정의 상황을 점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가보시면 2007년 또 2028년으로 가면 갈수록 소득 대체율을 점차 낮춰서 2028년도는 70%로 시작했다가 이건 너무하지 안 되겠어 해서 40%로 좀 이렇게 낮추는 그렇게 우리가 제도를 개혁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진 않죠. 보험료율 많이 내세요. 조금 받아가세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그런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됩니다. 뒤로 미루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혁을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젊은 세대가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미봉책인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관련해서는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돼 있고 역사부터 연역부터 쫙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건강보험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